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뷰티풀 라이프 오묘기입니다. 오늘은 도구를 사용해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브러쉬와 스펀지를 이용해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파운데이션 바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킨케어 방법은 단물, 스킨,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순서입니다. 기초 화장을 하실 때 이 메이크업 도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미세한 열과 진동으로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스크 시트에 단물을 충분히 적신 후에 붙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메이크업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크업 종류에는 크게 일반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 영상 메이크업, 특수효과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일반 메이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메이크업을 배워보기 전에 먼저 오늘 사용할 도구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스펀지입니다. 스펀지는 밀착력이 좋아 깨끗한 피부 표현에 효과적입니다. 또 여기 보이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적당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브러쉬인데요. 합성모가 좋고 끝이 납작한 브러쉬가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있는데요. 젤 타입의 크림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렇게 페트 타입의 파운데이션 겸 리퀴드 파운데이션 믹스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파운데이션 중에 본인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생얼을 메이크업하기 위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겠는데요.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모델에게 반반씩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촘촘하게 땀구멍까지 메꿔줄 수 있는데요. 피부 결에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D 입체 메이크업이라고 양쪽 볼과 턱과 이마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신 다음 소량이 남은 브러쉬를 외곽 부분에 자연스럽게 터치를 해줍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코와 눈두덩이와 인중 부분엔 가볍게 터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볼이나 이마 정도는 좀 도톰하게 보여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눈가와 인중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바르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끝을 세워서 콧망울이나 눈 밑에, 눈 아래 부분을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잔량으로 터치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페이스 라인에 따라 파운데이션을 더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량으로 얼굴색, 피부색에 맞게 자연스럽게 터치해주면 좋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또 다른 방법은 스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스펀지는 피부에 밀착이 잘 되어 깨끗한 피부 표현에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펀지를 이용해 볼 부분부터 이마, 턱 사용하신 다음 잔량으로 눈가와 눈두덩이와 콧망울, 인중, 순으로 자연스럽게 터치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볍게 두드리면서 터치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곧 커버되지 않는 곳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두껍지 않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파운데이션 후에는 이미 주근깨 홍조 부분을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을 섞어 살짝 커버해 보겠습니다. 우선 컨실러는 피부에 맞는 톤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하셨던 파운데이션에 같이 믹스를 합니다. 같은 톤의 파운데이션 믹스하는 경우는 같은 피부 표현의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홍조나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경우는 볼 주위가 많은데요. 눈 밑. 자연스럽게 터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실 때는 양을 조절해서 하시되 너무 많은 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쉬와 퍼프의 차이는 홍조나 기미 주근깨 커버할 때 스펀지가 더 효과가 좋은데요. 브러쉬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미나 주근깨 있는 부분에 이렇게 컨실러와 파운데이션 같은 색상의 믹스해서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을 한 것 같은 느낌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후에 그래도 점이나 가려지지 않는 것은 컨실러만 따로 사용하는데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는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점을 커버하기 위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잘 모아지는 것이 좋고요. 그 지점에 자연스럽게 터치한 후에 그 주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셔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이나 이런 부위는 한번 스치기라도 하면 지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파우더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루 파우더를 살짝 점 있는 컨실러한 부위에 살짝 눌러줍니다. 그래서 픽스하는, 고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 어떤 상황이 돼도 점이 다시 나온다거나 드러난다거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파운데이션 브러쉬 세척법과 퍼프 세척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러쉬는 폼 클렌징과 미온수에 세척을 하시면 되시고요. 퍼프는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여러 번 사용한 후에 그 사용한 부분을 커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손질하시면 되시는데요. 파우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우더는 건성과 중성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지성 피부일 경우에는 살짝 마무리만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우더 브러쉬로 아주 소량의 파우더를 사용하여 유분이 있을 수 있는 콧망울과 외곽, 콧등, 이마 정도만 자연스럽게 터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주름이 날 수 있는 눈 밑이나 입가나 눈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파우더 종류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파우더가 있는데요. 참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콧망울과 볼과 이마와 턱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메이크업은 기본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본만 잘 배워두셔도 색다른 피부 표현을 연출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우신 화장법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켓 코디네이터 서미정입니다. 코스별로 제공되는 양식 앞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혹시 그러셨다면 앞으로는 염려하지 마세요. 우아하고 세련되게 양식 즐기기, 저와 함께 배워보실까요? 이 2회차 방송에서 보신 내용을 떠올리시며 식탁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는 빵 접시, 가운데는 식탁보를 보호하고 심미적 용도를 위한 서비스 접시, 오른편에는 물잔, 그리고 서비스 접시 양옆으로
포크와 나이프, 스푼이 있습니다. 나이프의 날카로운 면이 항상 안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시는데요.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보이기 위함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무릎 위에 냅킨을 펼치시고 식사 중에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실 때는 안쪽 부분을 사용해 입가를 누르듯이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물잔이나 냅킨에 입술 자국이 남지 않도록 식사 전에 립스틱을 종이로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첫 식사 코스 전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포크와 나이프를 집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나이프는 오른손으로, 포크는 왼손으로 집으시면 됩니다. 전체는 에피타이저라고도 하는데요.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립스테이크, 즉 소고기 요리를 주문하신 분이 전체 요리로 새우가 제공되면 이거 제가 시킨 것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전에 메뉴를 잘 보시고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은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제공되는지 아시면 좋겠지요. 전체는 다 드시지 않고 원하시는 만큼만 드셔도 되겠습니다. 빵을 드실 때는 손을 이용해 한 입 크기로 떼어낸 후 버터 나이프로 버터를 빵에 바르는데요. 버터 나이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다른 깨끗한 나이프를 쓰시면 됩니다. 빵 전체에 한 번에 버터를 바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잼은 제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식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접시 위에서 빵을 잘라주시고 빵을 버터에 대고 묻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빵을 먹을 때 손으로 떼어 먹는 관습은 중세시대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시절 연회가 열리면 하층 계급의 손님들은 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입을 대고 빵을 직접 먹는 것보다는 손으로 떼어 먹는 편이 남은 음식을 주기에 좀 더 위생적인 방법이었겠죠. 스푼으로 숲을 휘젓지 않도록 합니다. 바깥에서 안쪽 방향을 향해 4분의 3 정도 떠서 살짝 기울여서 드시면 되는데요. 후를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 드신 후 스푼은 상황에 따라 숯볼 안에 두셔도 되고 숯 받침 접시가 있다면 접시 위에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으로 자리를 잠시 비우시는 경우 냅킨을 의자 위에 올려두고 나가시면 되는데요. 냅킨을 아무데나 두면 되지 왜 꼭 정해놓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으로 종업원은 손님이 식사 중 자리를 비운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샐러드는 제공되는 드레싱과 함께 드시는데요. 이때 드레싱은 생야채인 샐러드의 맛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소화작용을 도와줍니다. 샐러드를 드신 후에 포크나 나이프는
접시 안에 두시는데요. 혹시라도 포크가 깨끗하니까 이것으로 스테이크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테이블 위에 놓으실 분이 계신지요? 그렇게 되면 테이블보가 더러워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포크를 손에 들고 다음 코스를 기다리시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니 접시 안에 놓아주세요. 이제 빕스테이크를 드셔보실까요? 종업원이 고기를 어떻게 익혀드릴지 물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구이를 드실 때 어떤 분은 완전히 익히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겉만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핏물이 없이 완전히 익히는 것은 well done. 잘라실 때 육즙은 흐르지 않지만 속이 붉은 상태는 medium, 그리고 그 중간 상태를 medium well done이라고 합니다. 저는 medium으로 준비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자르면서 드시는데요. 미리 다 잘라놓고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즙이 빠져서 맛없는 고기가 될 수 있어요. 한 입 크기로 자르시는 이유는 우아하게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보기에도 예쁘게 드시려면 어떤 음식이든지 한 입에 적당하게 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 드셨다면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런히 두시는데요. 손잡이 쪽은 5시 방향을, 위쪽은 10시 방향을 향하도록 놓아주시면 됩니다. 식사가 다 끝나셨다면 냅킨을 접어서 테이블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 기억해 주실 게 있는데요. 항상 나이프의 칼날이 내 안쪽으로 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에서 지키셔야 할 식사 매너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입에 적은 양으로 우아하게 드세요. 바닥에 음식이나 포크, 나이프를 떨어뜨리는 경우 종업원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식기가 긁히거나 부딪히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소금, 후추, 빵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손에 직접 건네지 말고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또한 다른 분에게 전달 중인 것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번 사용하신 포크나 나이프 등을 다시 테이블에 놓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릇을 밀어놓거나 종업원을 돕기 위해 쌓아두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은 테이블에서 고치지 않고 화장실에 가서 고쳐주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 유익하셨나요? 시간을 내서 레스토랑에 가기 어려우시다면 댁에서 드시는 음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 자리에서도 우아하게 빛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